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2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객의 동의나 또는 고객에게 모르게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누출한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국회 난입 사건 이후에 연방정부에 제공하였다고 팍스의 터 칼슨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1월 5일이나 6일에 DC에 머문 여부, 2. 1월 6일 이후 DC 버지니아 또는 메릴랜드의 호텔 또는 에어비앤비의 사용 여부, 3. 1월 6일 전후에 무기를 구입한 후 취임식 날 DC 지역에 머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네 번째 1월 6일 항공권 구매 등으로 분류하여 개인정보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에 한 남성은 실제로 이것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봉 40만 달러를 사심없이 다양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며 국가가 부유해지게 본인은 오바마 정부 때의 정책을 경제성장 모드로 전환하고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재산은 돌볼 여유가 없어서 20억 불의 개인 자산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빅텍과 빅미디어들이 이 건을 보도를 하지 않고 검열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당시 개인의 재산 신고액이 45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본인의 재산 잔액은 25억 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20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매년 5억 달러씩 국가를 위한 개인 자산 감소를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NN의 보도에 의하면 조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는 계속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제정한 드림 법안에 의하면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아닌 부모의 결정으로 미국에 와서 불체자가 되었으므로 사면을 하여 시민권을 주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드림 법안에 의한 미성년의 대부분이 이제는 12년이 지나 성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드림 법안을 재시행하면 사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없습니다. 효과도 없는 선심 법안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먼저 시민권을 얻고 그들이 다시 이민법을 어겨 범법을 저지른 부모를 사면하여 시민권을 받게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에 남아라는 정책 추진을 철회하여 수많은 미국 이민 행렬의 남미 캐러반 멤버들이 노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멕시코에서는 이들에게 캠프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들에게 텐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속히 바이든 정부의 드림 법안이 시행되길 기다리며 멕시코에 머물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백인 민족주의와 극단주의를 다루기 위하여 모든 광범위한 군사활동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중지는 앞으로 60일간 계속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관 중 유일하게 인종차별이 없는 곳이 군대인데 군 출신 정치군 국방부 장관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플로리다와 노스다코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위헌 행정명령과 빅텍의 반헌법적인 검열에 맞서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헌법 수호를 위하여 다른 주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헌법상의 제약을 벗어난 독립체가 되었으며 미국 국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미국은 이제 정부를 능가하는 민주공화의 지배계급들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입법 절차를 통한 국가를 약탈함으로써 개인의 부와 특권을 강화하려는 상대적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인들과 금융가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은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시민 대중의 인식과 의견을 조작하기 위하여 미디어라는 유기체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부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극좌파들의 부정직하고 무법한 패거리들은 오바마가 이끌고 있으며 그 목표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로렌스 셀린 장군이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지배계급의 도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 반대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동참하기를 원하며 공화당 지도부는 더 이상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에서 소수 파트너로 남아서 정체성을 채택하는 것으로 선택하였기에 이제는 초당파적인 지배계급과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가 만들어내는 이런 노골적이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더 이상 유권자들을 달래기에 충분치 않을 때 정부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를 축소하며 국민을 억압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효율과 효과성은 국민의 욕구와 여론에 대한 대표자이며 집행기관인 공무원의 신뢰성에 의존되어지며 공무원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에 벗어나거나 상충될 때에는 폭정이 뒤따른다며 현재 미국 통치의 속성은 과도한 지배계급, 입법부의 공포, 사법부의 당파성, 언론의 묵인 등이며 이러한 일은 2008년 오바마가 당선되면서부터 가속화되어 왔다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실업자 보험 청구 건수가 77만 9천으로 감소하여 주식시장의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계속되어지는 실업수당의 신청은 479만 건에서 459만으로 20만 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목요일 국무부 직원과의 대담에서 일전에 해외에서 총에 맞았다는 거짓말을 다시 되풀이하였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보스니아에서 자신이 총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AOC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였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즈, AOC의 거짓말들과 함께 거짓말쟁이들의 대향연이 펼쳐지는 민주당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리스트를 하게 되면 한참 나가지만은 대충 간추려보면 자신이 석탄 캐는 광부였다는 거짓말도 있고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거짓말도 있고 1970년도에는 남아프리카에서 사회운동을 하였다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언론 조작의 괴수인 CNN의 제프 주커 사장이 사임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시청률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크린 액터 길드에서 오늘 사임을 하였습니다. 워싱턴 DC 방위군 파견에 대하여 방위군의 임무는 매우 효과적이긴 하나 궁극적으로 포스트 코미타투스 액트에 따라 법 집행기관은 아니라고 하면서 따라서 DC 특별구역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책임은 DC 경찰, 국회의사당 경찰 또는 콜롬비아 특구의 주 방위군에 속한 것이라며 파견된 타주 소속 방위군들은 즉시 각자의 주로 소환되어야 한다는 네탈리 그로간 안보센터 군사 및 제향군인의 연구조교의 발표였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재소자보다 노인을 먼저 백신을 맞히라고 낸 명령에 반하여 오레곤주에서는 연방판사가 노인들보다 재소자를 우선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히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레곤 주지사인 케이트 브라운이 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